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52회 기출문제 풀이 중에서 쓰기 세 번째 시간 5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문제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래프와 관계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어 문장으로 쓰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자에서 300자까지 쓸 수 있는데요. 200자는 꼭 넘기는 거 기억하시고 중간에 문단을 한번 바꾸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2회에서는 어떤 내용과 관계 있는 그래프 또 정보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다음을 참고하여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한 글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시오. 단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시오 했습니다. 제목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제목을 쓴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목을 쓰면 그 글만큼의 제목만큼 한 줄을 카운트하지 않고 글자 수를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을 안 쓰는 거 그냥 바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53번에서 첫 번째 문장 53번 쓰기에서 첫 번째 문장은 항상 조사 기관과 조사 대상 그리고 주제 요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조사 기관에서 조사 대상을 대상으로 조사 주제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결혼문화연구소에서 괜찮아요? 자, 조사 기관에다가 에서 쓰세요. 결혼문화연구소에서 대상 바로 들어갑니다.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알았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이 조사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조사 기관과 조사 주제는 대부분 나옵니다. 대상은 없을 수도 있어요. 대상이 없으면 만약에 이 문제에서도 조사 대상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나요? 결혼문화연구소에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순서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조사기관에서 대상 뭐뭐을 대상으로 주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런데 그 조사 방법이 설문조사일 수도 있고 설문조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설문조사라는 말이 없으면 대부분 설문조사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대부분 설문조사겠죠. 그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면. 자, 그래서 무조건 설문조사라고 쓰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물어봤다 그리고 응답했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설문조사라고 써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만들었습니다. 결혼문화연구소에서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는 조사하였다. 다 마무리, 어떻게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53번은 문단을 하나의 문단으로 쓰는 것보다 한 번은 나누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자, 53번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출문제 풀이가 있으니까 영상 찾아서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쓰는 게 좋구나 하는 설명 한번 참고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나누는 건 어때요, 여러분? 자, 요거는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고요.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한 사람들, 아니다, 여기죠?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다시 물어봤어요. 왜 아니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자, 그럼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남자가 80%, 여자가 67%. 이와 반대로 아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남자가 20%, 여자가 33%.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써도 되겠죠.
남자는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80%, 아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0%였다. 이와는 달리 여자의 경우 그렇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와는 달리 여자는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67%, 아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3%였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다 하고 남자 여자, 아니다 하고 남자 여자 해도 되고요. 남자는 그렇다 아니다, 여자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거는 뭐예요?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이런 것들은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만들었으니까 그 두 번째 문장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은 남자 여자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유를 1위는 남자가 뭐 여자가 뭐, 2위는 남자가 뭐 여자가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남자는 뭐가 1위, 뭐가 2위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냥 글 전체적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어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은 여기에서 나누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여기에서 문단을 나누는데 이 내용을 다 쓴 이후에 요거를 쓸 때 그냥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유는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어떤 말을 넣어주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어떤 말들을 넣어주는 것이 좋으냐 하면 이 중 아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경우 또는 한편 아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맞아요? 어쨌든 여기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유를 바로 처음에 시작하지 말고 요 앞에 어떤 식으로든 말을 연결을 시켜서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 남자는 1위가 양육비 부담, 2위가 자유로운 생활, 여자는 1위가 자유로운 생활, 2위가 직장 생활 유지였다. 이런 식으로 쓰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지금 53번 문제에다가 지금 53번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요 문제지에다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문제지에다가 뭐 쓰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결혼문화연구소에서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하는 거죠. 대상으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조사하였다. 그 다음에 남자 먼저 여자, 남자 여자 나누어서 쓸 거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나올 때 여기에 먼저 남자의 경우 그렇다가 80%, 아니다가 20%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해서 여기에다가 남자 여자가 조금 달라요. 완전히 반대는 아니지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다음으로 해도 돼요. 다음으로 여자는 또는 이와는 달리 이렇게 해도 되죠. 이와는 달리 아니면 이와는 다르게 이렇게 남자 앞에 여자 앞에 이런 말들을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로 넘어갈 때 나는 여기에다가 뭘 쓰겠다. 이 중 아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이유를 질문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도 나는 남자 쓴 다음에 여자 쓸 거다 하고 여기에 먼저 이와는 달리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우선 남자는 그 다음 여자 앞에다가는 다음으로 이렇게 써야지. 요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메모를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걸 보면서 쓰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문단 바꾸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이 정말로 정보만 쓰는 것부터 그리고 조금씩 어려운 쓰기로 들어가는 것까지 한번 4가지 종류의 보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쉽게 쓴 글
그리고 조금씩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글들.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쓰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하는 거 조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225자. 네, 225자고요. 결혼문화연구소에서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맞죠?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쓰는 겁니다. 첫 문장에 그 세 가지 정보가 다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이런 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선생님이 놓치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예, 결혼문화연구소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조금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결혼문화연구소에서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지에 대해, 요거에 대해도 괜찮고 에 대하여도 괜찮죠.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다음 그 결과 남자의 80%는 그렇다, 20%는 아니다고 대답하였고, 여자의 67%는 그렇다, 33%는 아니다고 하였다. 여기에 지금 문제에서 가르쳐준 정보 말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문장으로만 썼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그냥 문장으로만 만드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 다음 이중, 요 말 하나 넣었네요. 그쵸? 이중 아니다고 응답한 이유를 알아보았다. 남자는 1위가 양육비 부담, 2위가 자유로운 생활로 나타났고, 자, 조사했으니까 뭐 이런 말들, 나타나다, 이런 동사들은 알아두면 좋겠죠. 여자는 1위가 자유로운 생활, 2위가 직장 생활 유지로 나타났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막 만들어내서 써야 하는 문장이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로 주어진 정보대로 쓴 경우입니다. 계획만 잘 세우면 돼요. 어떻게? 나는 남자 다음에 여자. 이쪽도 문단 나누고 남자 다음에 여자. 이렇게 쓸 거야. 이 계획만 잘 돼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200자가 넘어갔고 주어진 정보가 빠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12점에서 16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답안입니다. 자, 조금 더 잘 쓴 답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 세 가지 정보 다 들어가야 하는 거 똑같습니다. 결혼문화연구소에서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똑같죠? 그 결과, 여기까지도 같이 갔어요. 그 결과 남자와 여자의 대답에 차이가 있었다. 자, 요런 것들이 잘 쓰는 학생들과 그냥 쓰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차이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대답에 차이가 있었다.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본 이후에 딱 써야 되는 그런 문장들이죠. 요런 문장이 더 들어가면 훨씬 좋습니다. 남자는 80%가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 20%가 아니라고 대답한 반대로 여자는 67%가 그렇다, 33%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자, 그 다음 요거 보세요. 한편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표시입니다. 아이를 꼭 낳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자, 누구에게? 이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해서 아니다고 대답한 이유는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문장을 조금 더 넣어주니까 훨씬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남자의 경우 1위가 양육비 부담, 2위가 자유로운 생활이었다. 이와 달리, 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여자는 자유로운 생활이 1위, 직장 생활 유지가 2위로 나타났다. 284자, 300자 가까이 썼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글도 아주 잘 쓴 건 아니에요. 아주 잘 쓴 거 아니고 한 3급 후반 또는 4급 초반 정도 볼 수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6점에서
한 20점 정도, 16점, 18점 요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답안입니다. 조금 더 잘 쓴 거 한번 볼게요. 네, 조금 더 잘 쓴 거. 결혼문화연구소에서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여기 아까 똑같이 실시하였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선생님이 답안을 만들 때 조금씩 단어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선생님이 조금씩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꼭 한번 전체 답안을 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 결과 남자는 80%가 동의하였고, 동의가 뭐예요? 맞아요. 그죠? 꼭 낳아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였고 20% 많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네, 20%는 적은 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와는 달리 여자는 67%가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고 대답하고, 이것도 그렇다고 이렇게 그렇다 아니다 라고 썼으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다는 게 결국은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같이 한 번 더 써주는 것도 좋아요. 여자는 67%가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고 대답하고 33%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자, 똑같습니다. 문단을 어디에서 나누는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알 수 있는 정보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한편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력의 차이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양육비 부담에 대한 대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부분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반면 여자는 자유로운 생활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직장 생활 유지를 이유로 든 사람이 두 번째로 많았다. 라고 해서 훨씬 더 문장이 풍부해졌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지금 샘플 답안 3개를 다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남자 여자로 써야 돼요 라고 고민을 할까봐 선생님이 딱 하나만 더 써봤습니다. 요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네, 그렇다 아니다, 1등 1등 2등 2등 요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 하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똑같고요. 그 결과부터 볼게요. 그 결과 남자의 80%와 여자의 67%가 아이는 꼭 필요하다고 대답하였고, 맞죠? 그렇다에 대한 거 먼저 말했습니다. 20%의 남자와 33%의 여자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 먼저 아니다 다음에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 한편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남자와 여자의 대답에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여자는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위의 경우 남자는 자유로운 생활, 여자는 직장 생활 유지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295자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한 24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답안이에요. 이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문장 자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본다. 대신에 주어진 정보는 빼먹지 않는다. 그걸 꼭 기억하고 53번 문제를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54번 문제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